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했고 이것이 보다 더 영속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되기를 좀 바라서 제가 배경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 제가 느끼고 있었던 일종의 그 교육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아주 직설적으로 오늘 춥습니다. 근데 원래 이 뜻으로 준비한 건 아닌데 쿨하다 그러면 굉장히 멋있다, 선박하다, 이렇게 전문인들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우리 지난 세 번의 강의가 굉장히 쿨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핫했는데 강연 자체는 굉장히 쿨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선욱 교수님 강연도 그랬고 지난주에 김진권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부모로서 많이 반성하고 부모로서 재수를 하면 조금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양상강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지금 그 진학의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전체하고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다른 것은 왜 결이 다르냐 하면 아까 우리 장성욱 교수님이 말씀하시던 김진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 차원에서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관계인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상당히 사회적인 그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문자 그대로 찬물을 뒤집어 쓰면 저도 될 겁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쿨이라는 그 영어고요. 앞에 영어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저한테 이제 학생들이 가끔 조언을 구하러 올 때 그 학생들에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제 자식이 게임만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그분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공부가 앞으로의 내 자식과 어떤 관계가 생길 거냐 하는 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좁은 범위에 드리는 말씀이 돼요. 그 김신권 교수님하고 장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되고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유학을 갔을 때 한국 돌아온다고 생각했어요. 5년에서 6년 내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미국 애들하고 잘 안 어울려요. 한국 사람끼리 어울려요. 영어를 그렇게 미국식 발음을 하려고 흉내를 안 내요. 그리고 한국을 갔죠. 근데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살겠다 그랬으면 미국 애들이랑 어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시점에서 5년 후든 10년 후든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 싶다라는 그 바람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결정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제가 저희 학생들을 보면 꼭 하는 얘기예요. 이 하키 게임을 한번 보시죠. 그냥 쉬시라고.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고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를 보는 걸 좋아했어요. 할수는 잘 모르는데 아이스하키가 재밌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신국원 목사는 굉장히 아이스하키가 재밌다고 그랬는데 저는 재미가 없었는데 작년에 평창 올림픽 때 올림픽 경기 하나만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하고 우리 예약할 거 없냐 했더니 이 아이스하키가 하나 남아서 외국 팀 가서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경투기 같고 이렇게 스피드하고 이렇게 에너제틱한 게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아주 흠뻑 빠졌어요.
아이스하키 그 팬이 됐어요. 이거 미국과 캐나다 세계에서 1등과 2등을 다투는 나라의 그 경기입니다. 이거 그냥 한번 좀 보시라고 얘기했고, 사실은 지금 그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것은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폰을 처음에 출시할 때, 그 런칭할 때 키노트에 그걸 하면서 스티브 잡스는 무슨 얘기를 계속 하냐면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나는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 나는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이 그걸 쓰게 한다. 우리가 흔히 듣던 얘기는 뭐였냐면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이 하나 뒤에 빠져 있습니다. 발명은 필요의 아버지예요. 이 말 들어보신 적 없죠? 오늘 처음 들으셨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실제로는 이전에 제품이 없었을 때는 어떤 용도고 뭐에 쓰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발견되고 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길이 생기게 됩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앞으로 갈 일에 대한 얘기를 할 적에 아까 그 하키 게임의 가장 전설적인 선수가 웨인 그레츠키라고 캐나다 선수예요. 그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 넌 어떻게 그렇게 하키 게임을 잘하냐, 아이스 하키의 그 전설이 됐냐 하니까 나는 아까 그 이렇게 골에다 집어넣는 게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게 퍽이에요. 나는 퍽이 있어 왔던 데 가지 않는다. 퍽이 갈 곳으로 간다. 이 말이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자기 키노트에 썼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제목에 우리 지금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왜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끝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저의 프로포즈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로 교육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드리는 이제 교육의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인성에 관계된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 자체, 지식 자체에 관계돼요. 그럼 이것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냐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요. 교육의 현재 모습을 우리가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미래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한 나라다. 황무지에서 지금의 현재 모습을 가져왔다. 근데 그 황무지에서 지금 현재 모습을 가져왔는데 한국의 학생들은 게임을 안 한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게임을 안 한다. 그리고 열심히 수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과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외국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칭찬했어요. I mentioned this yesterday at the job summit, and I want to mention it again today. I was having lunch with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and that country has gone from dirt poverty, and now is just booming. I mean, they are doing really well.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 And I asked him, you know, what's your biggest challenge in terms of education? He said, you know, my biggest challenge is the parents are just too demanding. He said, they're in my office. I've had to import foreign teachers, pay for foreign teachers to come teach English to Korean kids because all the parents there think that, you know, their kids should be learning English when they're in first grade. Now, I tell that story to make the point that these folks are serious. They're not, you know, their kids aren't spending a whole bunch of time playing video games or watching TV. They're out there, they're working. They're working in math, they're working in science,
They're working in foreign languages. They are preparing themselves to compete. He said, they're in my office. I've had to import foreign teachers, pay for foreign teachers to come teach English to Korean kids because all parents there think that their kids should be learning English when they're in first grade. Now, I tell that story to make the point that these folks are serious. They're not, their kids aren't spending a whole bunch of time playing video games or watching TV. They're out there, they're working. They're working in math, they're working in science, they're working in foreign languages. They are preparing themselves to compete.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학생을 칭찬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찾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여성 블로거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공립학교 교사라고 소개한 한 블로거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질문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은 교사였던 자신의 여동생의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My sister was a teacher, and so I know how little she got paid. It's hard to support a family, and there are a lot of. 그리고 그 반대의 사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In places like Korea and Finland, where the education system is really doing well, teachers are paid at the level that doctors and engineers are paid, and it is respected as a profession. 우리 지금 그 엄청난 교육열의 그 그림자는 사실 대치동 입학 열심과 그때쯤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형상이냐 하면 어머니들이 한 학원에서 공부가 끝나는 자녀를 차에 태워서 다음 곳으로 가요. 이게 꼭 뭐 같으냐면 학생은 우리 자연은 시험 선수예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로드 매니저야. 그래서 여기서 태워가지고 저기 가고 그 가수들 왜 그 로드 매니저들이 하듯이. 실제로 그 슬픈 일은 헬리콥터 mov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헬리콥터 mov은 꼭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도 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라이드를 줘서 다녀요. 근데 거기가 멀어서 그렇긴 하지만. 자, 근데 지금 이런 그 과도한 교육열이 지금 현재만의 문제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어느 때까지 돌아가냐 하면, 이 치맛바람이라는 얘기하고요. 여기 밑에 조금 이렇게 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듣기 좋은데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그냥 엿드세요.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게 유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기 좀 힘든 게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역 만드는 게 저희 그 중학교 시험 볼 때 시험에 나왔어요. 제가 64년도에 시험 보고 들어갔거든요. 이게 실과 시간에 있는 그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중학교 시험을 어떻게 봤냐면 중학교 연합고사라고 해가지고 서울시가 전체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중학교에 그 입학 성적 그러니까 만점이 160점인데 지필고사가 156점이고 체력장, 공던지기나 달리기 이게 4점에 들어가요. 근데 경기중학교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커트라인이 얼마냐면 158.5 정도 됐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체력장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 틀리면 돼요. 체력장을 만점을 못 받을 사람은 지필고사 다 맞아야 돼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자, 엿을 만드는데 이제 찹쌀로 밥을 쪄가지고 엿기름을 이제 160g을 넣고 이제 발효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조려요. 그러면 이
엿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다이스타제, 꿀, 녹말, 무즙 이렇게 있었어요. 답이 뭔 것 같아요? 1번이라고 하시면 이분들은 문제없이 통과하셨고 2번 떨어지셨고 3번 없으세요? 저기 계세요? 또 떨어지셨어요. 녹말은 사실은 이거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야 될 거예요. 무즙. 지금 열광하신 두 분만. 답이 뭐냐면 디아스타즈예요. 그런데 저희가 실과 시간에 뭘 배웠냐면 무즙이 그걸 대체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무즙에 디아스타즈가 많다. 다이아스타즈가.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 문제 가지고 지금 붙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무즙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직접 고았어요. 이게 지금 고아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이거 먹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치맛바람 얘기가 나왔어요. 1964년도에. 그래서 결국은 그 교육청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경기 중학교 같으면 50명 정도가 더 들어갔어요. 반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것도 6개월이 지나서. 언제 다 잘랐느냐? 고등학교 시험 볼 때 그 과외 인원들을 다 잘랐어요. 입학시험 다시 봐서. 이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이 정도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과거에 대한 현상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재 모습을 조금 분석을 할게요. 사실 교육의 목적이 뭐냐고 하면 교사들의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르고 누가 얘기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건강한 민주시민, 건강하다는 것은 적당한 기술을 배워서 먹고 사는 거에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지금 교육의 목적은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부 입신양명의 수단이에요. 자기가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는 데 대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굉장히 역사가 긴 것은 과거제도예요. 지금은 지나가고 저기 계신 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안 먹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되면 내가 또 틀렸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진학이나 취업하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취업의 면접장에 들어가는 거의 이 수많은 취준생들이에요. 사실 저희 딸은 미국의 그 위스콘신주의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 공무원으로 갔는데 걔는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포스닥 하는 중에 공무원 공고가 났어요. 그럼 이제 서류를 내고 거기 가서 면접을 하고 해서 그 업종에 맞는 사람을 뽑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무원 시험 단계 전체적인 시험이 있어요. 거기서 뽑고 그 사람들 키워가다가 잘하면 연수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시험으로 돼요. 시험이 되니까 굉장히 여기에 목숨을 거니까 시험의 공정성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평가 문제가 시험이라는 말로 다시 표현되면 이것이 우리 교육의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뒤에 설명을 좀 하겠지만 우리가 뭘 지금 생각하냐면 아까 그 엄청난 그 교육열은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 그게 가장 공정한 게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는 평가는 무지무지 공정해야 돼요. 여기에 요새 어떤 누구씨 또 그 딸 때문에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지금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출제하는 사람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잘려요. 자, 그 다음에 이 시험의 목적은 철저하게 변별하게, 등수 세우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우고 뭐의 즐거움을 갖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저 시험을 통해서 등수를 매겨야 돼요. 그래서 위서부터 몇 등까지 잘라야 돼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이제 생겼냐 하면, 부작용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첫째, 학생들이 배움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토론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몇 번 나왔지만 지난주에 선행학습하고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이해보다 디테일한 사실에 굉장히 맞아요. 그 다음에 지식과 실생활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는 협력을 하지 않아요. 왜? 만인이 다 나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책은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 파인만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쓴 책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자료 끝에 3페이지가 그분이 쓴 책의 한 챕터예요. 그 사람이 브라질에 가가지고서 교환교수를 하면서 브라질의 교육 시스템을 보고 한탄을 하면서 쓴 글이에요. 근데 그 글이 지금 우리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건 꼭 우리 모습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 모습하고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 책은 여러분들이 제가 쭉 강연이 끝나가면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젊었을 때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오늘 제가 저희 딸 2번 언급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한번 평창올림픽 언급했고 양해 구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하는데, 우리 저희 딸이 이제 약점 준비를 했었어요. 그게 잘 안 돼서 제가 양해 구하고 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 공부한 거 가지고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유교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유교학 전공이거든요. 유교학 담당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갖고 와요. 그럼 이제 이건 이제 저는 이제 원론부터 설명을 해가지고 이거 답이 이걸 거야. 답이 틀려요. 문제를 어찌나 꼬고 왔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문제가 틀려서. 제가 사실은 2월 달에 은퇴를 했는데, 그 고별 강연 끝나고 집에 들어오니까 저희 딸애가 제 일생을 앨범으로 만들어서 선물했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선물이었는데, 거기에 가장 저의 그 키워드로 문제가 틀렸어요. 저의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틀린 걸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이거 실제 문제였어요. 우리 중학교인가 그 도덕 시간에. 사람들이 일생에서 인생의 꿈과 행복은 언제 결정되는가? 10대, 20대, 30대, 40대. 저 이거 보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60대가. 지금 화가 나서 이게 안 나오네. 60대가 없는데 어떡해요. 답이 뭐냐면 10대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자, 그런데 이거 틀릴까봐 그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훈련시키고 벗어나지 않도록 가르치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사실 저 이 문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문제인데, 아까 우리 장성호 교수님이 어렸을 때 기억이 되게 없을 거다 그러는데, 저 어렸을 때 기억에 이런 것만 있어요. 9월달은 일요일이 몇 번 있느냐,
이게 이제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 해서 30일이니까 30 나누기 7 하면 4, 그리고 나머지 2. 이렇게 이제 질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애는 저는 그쪽 4차원이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있어. 9월달 1일이 무슨 요일이지? 여러분 19년 9월 1일 한번 찾아보세요. 9월 1일이 일요일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냐면 일요일 5번이었어요. 저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출제자의 의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마치 실생활을 가지고 산수 문제를 내는 것 같아도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정형화된 사회로 밀어 넣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식하시고서 아이들을 쪼으십시오. 녹화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제가 이거는 조금 장난스럽긴 해요. 근데 좀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제부터 조시는 분이 생길 것 같은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조시지 않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틈틈이 봤어요. 수능 문제 틀렸다고. 그때마다 난리 나죠. 난리 났는데 이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 할까요? 다음 좀 여기 2007년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 2007년의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좋으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장로님 김홍장님 죄송합니다. 꽉찬 죄송합니다. 예. 굉장히 이게 미묘한 문제예요,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러 개 이제 압력과 부피에 대한 걸 해가지고 이제 과정에 따라서 부피도 늘고 뭐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연기관의 엔진의 연력하기, 그러니까 내연 엔진을 우리가 썼을 때 얼만큼 바퀴를 돌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계산하는 데 하니까 연력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물리에서 이제 이 시험이 나왔는데 꼬주 버렸네. 제가 다음 화면에 있어서 그래. 자, 이게 이 문제가 이상기체를 가지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시도 한번 해볼게요. 다음 눌러주셔야겠다. 자, 근데 이상기체는 우리가 그 세상에 없는 기체예요, 원래는. 근데 이 이상기체를 우리가 그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상기체라고 하는데 거기에 힐륨같이 원자가 하나인 이상기체가 있고 수소는 수소 원자 2개가 분자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오존은 이게 3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이 지문들 중에 맞는 답을 이제 있는 대로 써라. 그러니까 요새 문제 다 이래요. 있는 대로 써라.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이 문제를 사실은 갖고 와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어려운 걸 하고 있는가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야 그거 왜 못해? 남들 다 하는데 남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제가 저희 그 딸이 유기학을 갖고 왔는데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 과정이 단열 과정이다. 근데 거기에 대한 여기 답이 있는데 실제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론자, 그러니까 단원자의 경우에는 이게 2분의 3 RT가 맞아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맞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랑 지금 맞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되면 2분의 5보다 커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그 평가원에서 답을 했냐면 답은 이게 맞다. 그래가지고 요 디귿은 맞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요 맞는 답과 이 답해서 니은과 디귿이 있는 것이 평가원 답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까 이제
어떤 학생들이 지금 요거 봤잖아요, 요거. 그럼 여기 지금 이상기체, 그게 단원자 이상기체라는 말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두 개를 다 포함해야 되니까 이것은 부분적으로 맞기 때문에 틀린답니다. 그래서 이 답을 골라요. 자, 이거 스토리가 굉장히 지금 복잡하죠. 자. 근데 이게 어떤 애들이 틀렸냐 하면 다 과학고등학교 출신들이야. 과학고등학교 애들은 더 배웠거든. 그래서 다원자도 고민했고 다 고민을 했거든.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개인적으로 그걸 공부한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는 대개다 맞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겠다고 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게 몇 분이냐면 한 250에서 300분 정도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평가원이라는 데를 한번 보세요. 저는 사실 이 스테이트먼트가 너무너무 아까 기가 막혔어요. 우리가 지금 몇 차 교육과정이죠? 2015? 그냥 2015. 이때가 이제 그 소위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제가 9차까지는 쫓아갔는데 그 뒤는 이제 몰라요. 7차 교육과정에 이 교육과정에 대충 가르쳐야 될 범위가 있어요. 그 중에 범위가 단원자 이상 기체까지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왜 그 생각을 했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4번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때 화가 났어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연이 대학생이 겪는 자연하고 다르냐 이거예요. 자연 대상이 같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지금 수업을 하라고 그래? 그러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만족시키려면 교과 내용뿐만이 아니라 교과 범위까지 알아야 돼. 교과 과정까지 덤으로 저까지 또 공부를 해야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교육 당국자들의 멘탈이라는 거예요. 전 이 부분에서 꽤 많이 조실 줄 알았는데 안 조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다행히 물리학회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줬어요. 물리학회가 천명을 한 것이 정식 답은 디귿 하나만 맞는 2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4번도 맞는 답을 하자. 자, 이게 지금 너무 빨리 넘어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이제 우문 하나 할게요. 원래 4번을 써서 맞은 자녀들의 부모는 해피했을까요? 언해피했을까요? 참 비참하잖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고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되는 것이 지금 교육의 현실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럼 거기까지 배웠지? 그냥 대충 단원자 거기까지만 하면 될걸.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다. 이렇게. 얘들은 국제올림피아드를 가고 싶어 했어요. 이제 국제올림피아드를 갔는데 국제올림피아드에 가서 여기 지금 금상이 4개를 받았는데 저기는 금상을 참여한 학생의 10% 안에 들면 금메달을 줘요. 그러니까 금메달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메달 4개를 받아 4명이 참여하는데 그 금메달 수 많이 딴 걸로 등수를 매기는데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이제 화학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금방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얘네들이 올림피아드 가서 저걸 받을 정도가 되려면 대학교 3학년 과정까지 완벽히 끝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예전엔 이게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지금 입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 카운트를 안 해줘요. 이전에 저거 받으면 서울대 무조건 갔어요. 그러니까 갬블을 하는 거죠. 이 트랙으로 가서 내가 서울대 의대를 가겠다. 일반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어떠냐면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양성당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서울대하고 중대하고 차이가 수능 한 4문제 차이? 뭐 이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한 문제 실수하는 것은 엄청난 데미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선행학습으로 고3에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걸 다 배워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뭘 하냐면 드릴 연습 실수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 아까운 시간에 그 커리큘럼 안에서 좋은 성적만 얻기 위해 가지고 제자리 걸고 다시 너무너무 아까워. 근데 이 습관이 언제까지 가냐면요, 대학이나 직장까지 가요. 자, 이게 딜레마인 게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으려고 하면 선행학습을 해야 돼요. 그 지난번에 우리 김신권 교수님이나 양상명 교수님은 당신네 자녀들은 선행교육 안 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내가 내 자식한테 설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회를 뛰어넘고 생각하면. 근데 그 아이가 사회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옆에를 볼 거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대로 옆에 사람을 볼 거잖아요. 그러면 뒤처지는 것 같죠. 자기 자식과 자기만 있을 때는 내 아이가 30살에 깨달아도 괜찮아요. 15세 깨달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얘가 사회 속에서 학교 속에 있으면 18살에 다 끝나야 돼요. 지금 이게 18살에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선행학습의 효과가 어떠냐? 카이스트에서 조사를 했어요. 여기 과학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 나온 학생보다 1학년 때 성적이 훨씬 좋아요. 영재고 나온 사람도 그래. 근데 영재고는 어떻게 뽑았는지 4년 동안 늘질 않아. 과학고하고 일반고가 대학교 3학년이면 역전이 돼요. 자, 아까 선행학습이 뭐를 멈췄냐면 제대로 공부하는 방식을 상실시킨 거예요. 근데 딜레마죠. 왜? 좋은 대학을 가려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했더니 공부하는 방법을 까먹었어. 미래를 봐가지고는 이게 지금 옳은 게 아니야. 근데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을 희생해? 지금 이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대학에서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유교학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유교학은 사람들이 많이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최대 3번까지 재수가 나는 학생이 있어요. 첫해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왜? 나중에 취직할 때 내놓은 성적표는 무조건 A여야 돼. 지금 전부 학점이 인플레이션 돼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앞으로 나가는 건 언제 해? 왜 매번 제자리 걸음만 해? 저 혼자만 깝깝하게 느끼는 거야. 진짜 일반인데. 근데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에서 똑같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 신앙이 가졌냐 안 가졌냐를 사실 그 마음속을 까볼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통은 몰라요. 그러면 뭘로 우리가 판단하냐면 이 사람이 교회의 율법적인 것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근데 어떤 때 본질이 그 율법적인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을 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 왕십리교회 청년부의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보고서입니다. 그 내용은 이따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사실 더 큰 건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3개명이 있어요. 그런데 행위적인 율법에 지금 매여 있어. 이게 선행학습이고 실제로 더 큰 게 있는데 장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자, 여기는 이제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배움의 즐거움이 실종이 되는데, 자, 이게 우리 골든벨. 곡은 이 사람이 작곡한 피아노 연주곡의 일부입니다.
베토벤의 제자였던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피아노 연주자이자 음악 합니다. 특히 연습곡 형태의 수많은 작품을 만들어 오늘날에도 바이올린 교본과 함께 이 사람이 만든 교본이 피아노 교육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불행히 제가 드릴 상품이 없네요. 자, 왜 우리는 아까 채널이의 곡을 충분히 즐길 여유를 못 가질까요? 채널이 우리는 너무나 쇼팽 시험과 선택을 했는데 본질 자체를 얘기하는 말만들이 없습니다. 정답은 체르네입니다. 박수! 자, 이제 다른 일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일은 아까 제가 나눠드린 뒷부분에 3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마찰형광이라는 그 현상이 있어요. 마찰형광은 뭐냐면 어떤 결정을 이렇게 깨면 형광이 나타나요. 자, 그럼 이걸 아까 골든벤식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결정을 깰 적에 빛이 나는 현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이제 보드에다가 마찰형광이라고 이제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하면 해야 되죠. 자, 거기서 뭘 배우느냐는 거예요. 그 파인만이. 그래서 파인만은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했냐 이런 거예요. 캄캄한 방에서 석영을 펜치로 깨면 노란 색깔 빛이 난다. 이거 설탕을 하면 파란 색깔 빛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을 내는 결정이 모든 건 아니에요. 몇 개만 있어요. 이 현상을 마찰형광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임의로 붙인 거예요. 이름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파인만은. 근데 그 이유는 아직 잘 모른다. 이게 60년대 한 얘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른다고요. 지금은 안다예요. 왜? 호기심이 생긴 사람들이 연구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기술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면 이게 석영이에요. 쿼르츠. 자, 불을 다 껐죠? 선명하게 보이죠? 자, 마찰경광은 바로 이거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마찰경광이라고 붙였다. 제 이름을 정락철이라고 안 붙이고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께서 굉장히 글로벌라이즈 돼 있어 스티브 잡스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제가 스티브 잡스처럼 됐을까요? 사실 이름은 doesn't mean any. 별로 의미하는 게 사실 없어요. 그건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론의 부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게요. 여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EBS에서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해서 6부작에 있어요. 그 중에 5부작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동영상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보셨을 거예요. 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여러분도 편하게 보세요.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민망해지시죠?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I to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기자가 일어섰지만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know, How about will m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아니, 중국에는 이렇게 뻔뻔해요. 남의 집에 와가지고. 질문하는 거면은 내가 부족하다는 거를 뭐 이렇게 남편한테 드러내야 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에서 몰라도 아는 척. 맞아, 몰라도 아는 척만큼. 다른 기자들이 뭐 저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말은 안 하지만 비아냥거리거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시길 권해요. 저 뒤에 얼마나 많은 예들이 있는가 하는 거 제가 스킵을 할게요. 제가 이 개인적인 얘기를 사실 별로 안 하는데 이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조지 해몬드라고 하는 분은 유교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분의 책은 굉장히 유니크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저분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책을 구성하는 구성 패턴이 달라요. 다른 책하고. 제가 4차원이라서 하여튼 남하고 틀리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저걸 좋아했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은 돌아가신 신황철 교수님이라고 카이스트 교수님이셨는데 그때 홍명에 있을 때예요. 제가 서울대 그 신림동에 있을 적에 그 물리육이라는 과목을 출강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해몬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저분은 그 과학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하시고 끝난 다음에 야, 그 학부 그 4학년들하고 대학원생들하고 교수님들 해가지고 우리 간담회 하자. 그래서 이제 간담회를 갔어요. 갔더니 질문 좀 해. 그때 이제 되게 조용하죠. 근데 저는 그때 지금도 낙찰이고 그때도 낙찰이에요.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질문을 이제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우리 심상철 선생님이 영어 잘 못할 테니까 한글로 해 내가 그러면 통역해 줄게. 아까 트리블 루미네센스의 두 가지 서술 방법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작용되는 범위가 너무 좁더라. 내가 배워보니까. 그때 뭐 얼마 배웠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르쳐 주실래? 아니면 현상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런 몇 가지는 뽑아서 이런 그 규칙으로 설명이 되고 몇 가지는 아직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걸 또 한번 도전해 보려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문과적으로 편향하면 연역적으로 가르치는 게 좋습니까? 귀납적으로 가르치는 게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랬더니 우리 심상희 선생님이 뭔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통역을 해볼게.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근데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원로 교수님이 피식 웃으시고 대학원생도 다 피식 웃는 거예요. 아까 그 비아냥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그 원로 교수님 중에 그 굉장히 존경했던 분인데 갑자기 존경하는 마음이 그때 없어졌는데 물이 100배에서 끓는 거는 외워야 돼요. 난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건 굳이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아는데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좀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지금도 가끔 더듬는데 불밀듯이 올라오는 거야. 괜히 질문했다. 얼굴이 시퍼해지고 해몬드 선생님이 답을 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리죠. 원래 영어니까 안 들렸지만 두 번째는 제 정신 상태가 그런지 들렸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결심에 결심을 한 것이 내 평생 다시는 질문 안 하고 이틀 뒤에 우리 심상철 선생님이 이제 또 쫄래쫄래 강의하러 오셨어요. 근데 강의 시작 전에 내가 정랑철이한테 사과를 먼저 하나 해야겠다. 그날 간담회 끝나고 돌아가는데 해몬드 선생이 그 학부생코 띨띨한 놈이 질문을 한 게 그게 가장 지금 교육에 딜레마고 고민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상철 선생이 진짜 저기 괜찮은 게 내가 그때 잘 이해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친구들이 뭔데 뭐라고 질문했는데 그런 게 있어. 사실 그때 그 기회가 없었으면 저는 다시는 어디 가서 질문을 안 했을 겁니다. 첫째, 해몬드 선생이 이렇게 받아주신 게 고맙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전해준 심상철 선생이 고마운 거예요. 이 질문을
아까 그 비하형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건 정말 나쁜 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 파일만 책 뒷부분에 제가 쓴 거에 브라질에서도 똑같이 그래요. 누가 질문하잖아요. 지금 이 동영상에서도 그게 나와요. 아, 우리 다 아는 거야. 너만 몰라. 왜 우리 지금 시간 뺐니?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극복을 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갑자기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청와대 초청을 했어요. 그때 기자들이 아무 질문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 하도 까니까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땐 저요 하고 막 이거 신문에 한번 났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왜 갑자기 사람들이 질문할 게 없다가 질문할 게 생겼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학장을 끝나고 나서 화학과를 돌아가서 화학과에 세미나를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는 학생들 질문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교수들만 이제 질문을 해요, 연사한테. 근데 그날은 막 학생들이 저요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그래가지고 그 세미나 담당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야, 뭐 때문에 이러냐? 애들이 질문을 하면 가산점을 준다. 모든 게 성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어때요? 성적 때문이라도 질문하는 버릇 들이면 되죠. 질문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거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꼭지 하나하나는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는 사실은 드릴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는데, 지금 현대의 대개 학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그 유기화학자라서 이 분자를 갖고 있는데 이게 몰핀이에요.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왜 친하냐면 제가 수술을 여러 번 해서 그 진통제로 이걸 많이 마셨어요. 심지어는 유기학 시험 낼 때 병원에서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이걸 맞고 여기에 대한 시험 문제를 냈어요. 분자는 몰핀 전체예요. 근데 이거를 기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현대 그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분석적이고 환원적으로 해요. 한 챕터에는 요거에 대해서 기술하고 한 챕터는 요거. 이게 두 개가 같아 보여도 요게 달라요. 요렇게 붙어 있는 거랑 요거. 여기 이중결합 두 개가 있지만 요렇게 있는 거하고 이렇게 세 개가 연이하는 거하고 달라요. 챕터 바이 챕터로 각각의 다른 걸 설명을 해요. 근데 몰핀이라는 컴파운드 전체를 덜컹 주면, 그리고 어떤 내가 조치를 취하면 저기서 무엇이 변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이 각각에 대한 하이라키를 결정을 해야 돼요. 어느 게 먼저 반응하고 어느 게 나중에. 자, 그런데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대한 시험 낼 때 요것만 내요. 여기에 대한 요것만 내요. 모든 지식이 파편화되어 있어요. 종합적으로 엮여져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에서는 사실 그래요. 오늘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셔서 이거 끝나면 저 야단 맞을지 모르겠는데, 왼쪽은 로마서의 바울이 교황청에 대응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소위 이신칭의라는 말로 지금 쉽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 오른쪽은 이건 루터가 진짜로 한 얘기인지 안 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도 떠도는 말들은 그 가짜가 많아가지고 루터가 성경에서 이 구절은 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행위를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위에 동전이 있는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사실은 달라요. 다른 기술을 해요. 그러나 그 두 개가 합쳐져야 하나의 동전이에요. 만약에 야고보서를 빼면 이 일자만 있는 동전이고 이건 민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동전이에요, 아니에요? 가짜잖아요. 이 얘기만 있으면 이 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성경에서 사실은 이 사실을 기술하기 위해서 여러 면에서 본 것을 하는데 이쪽에서 한 거 강조하고 이쪽에서 강조한 거 하면 서로 충돌이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 가르칠 적에 이거를 염두에 두고 가르치느냐
저 이거 굉장히 신앙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내가 믿는 것이 왼쪽으로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야? 선상구원에서 우리한테 설교해 주신 그 내용을 말씀하신 분이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과 함께 그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합해져야 동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걸 불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이 중요하지 않고 디테일도 각각 중요하죠. 그것을 합친 컨텍스트는 2배 이상 20배, 100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가치적으로 논쟁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창조론과 진화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연신과 인격적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지 있어요. 자, 지금 위에 그림에서 보면 한 그림은 이제 진화에 대한 얘기고 한 그림은 창조에 대한 얘기 같아요. 자, 이거 굉장히 디베이트가 있는데 제가 좀 피해갈게요. 이거 뭐냐 하면 빅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창세기에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빅뱅이 거기 좀 잘 맞아.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 사실은 각 사람에 대한 삶과 죄와 죽음,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과학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과학에서는 우주의 질서, 깔려있는 질서를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인슈타인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스피노자가 가지고 있었던 자연신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분은 인격적인 신을 믿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로 인정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기독교적인 신앙을 고백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두 개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봐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끌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식과 실생활의 계획인데 이게 2014년에 10월 달에 이렇게 눈이 왔어요. 동부에. 눈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전선이 다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정전이 됐어요. 거긴 단독주택들이잖아요. 일주일로 정전이 되는데 뭘 해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 난리가 났는데 독일의 한 엔지니어가 거기 살던 엔지니어가 이거를 찾아왔어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 이제 메인 배터리가 있잖아요. 여기가 DC에 직류. 그거를 220V짜리 AC로 교류로 바꿔요. 그래서 각 가정의 파워플랜트에다 연결을 해요. 그럼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거 굉장히 싼 거예요. 차량용 인버터 하나 있으면 돼요. 이거 몰라서 쫄쫄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왔고 자, 그 대신에 이제 이건 전류가 없어지니까 전류를 계속 생산하기 위해서 제너레이터를 돌려야 되죠. 즉 시동을 계속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을 버텨요. 가스 한번 채우고 사흘을 버텨가지고 자동차가 발전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 제가 사실은 이 세월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인도 영화인데 전 너무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영상을 많이 갖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뺐어요. 이것도 안 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한번 보세요. 한 3시간짜리인데 이 장면부터가 뭐냐면 아까 바로 DC를 AC로 바꿔요. 그리고 애 낳는데 어떻게 그 남자가 도울 수 있나 하는 게 나와요. Muna? अरे तुझे बोला ना वापस जाने तो पीछे पीछे क्यों आ रहा है?
क्यों? ये रोड क्या तुम्हारी अम्मा की है? क्या सारे शहर में एक ही एम्बुलेंस है? तो किसी और हॉस्पिटल से एम्बुलेंस मंगाओ। पूरे शहर में पानी भरा हुआ है जनाब, हम कुछ नहीं कर सकते। नहीं पिया वो मोना, क्या हुआ? राजू पिया। हेलो? रांचो, यहाँ पहुँचना इम्पॉसिबल है। अब मैं जैसा कहती हूँ वैसा करो। आप समझ नहीं रहे हैं द वाटर बैंक हैज बस्ट। आप लोग समझ डिस्कनेक्ट करती मोना। मोना सामान लाइट ऑन कर। कहाँ? टेबल। राजू, वेब कैमरा ऑन करो। हाँ। पिया। राजू, दीदी कहाँ है? शो मी। Hold on. Don't worry. Hold on. दीदी, सब ठीक हो जाएगा। मैं हूँ तुम्हारे पास, ओके? रांचो, जब दुनिया में हॉस्पिटल्स और डॉक्टर्स नहीं थे, तब भी बच्चे पैदा होते थे। हाँ। दीदी की डिलीवरी तुम लोग करोगे। तुम लोग कर क्या रहे हो? डैड, बीच में बताओ, प्लीज स्टे आउट ऑफ दिस, ओके? फरहान, तुम टॉवल और सीजर्स लेकर आओ। मिलीमीटर, कपड़े सुखाने का क्लिप और गर्म पानी लाओ। रांचो, तुम दीदी को कवर करो। हाँ। दीदी, पुश करो। पुश लगा के पुश करो। रांचो, देखो क्राउनिंग हो रहा है क्या? क्राउनिंग मतलब? वो डायग्राम लेकर आओ। रांचो, देखो सर बाहर आ रहा है क्या? कम ऑन रांचो, जल्दी। जा रांचो जा, कम ऑन। नहीं, नो क्राउनिंग नहीं आ रहा है। दीदी, प्लीज पुश करो। मोना! वो थक गई है पिया, उठाओ उसे। अगर वो पुश नहीं करेगी तो बहुत प्रॉब्लम हो जाएगा। वैक्यूम कप लगाना पड़ेगा ना पिया। वहां कहाँ मिलेगा वैक्यूम कप? वैक्यूम कप क्या होता है? कैसा होता है? क्या करते हैं उससे? I'll show you। अगर माँ थक जाए और पुश नहीं कर पाए तो ये कप बेबी के सर पे लगाते हैं। सक्शन पंप वैक्यूम क्रिएट करता है और ये कप बेबी के सर पे चिपक जाता है। फिर बेबी को बाहर खींच लेते हैं। मैं ये बना सकता हूँ। I can make it। कैसे? वैक्यूम क्लीनर सर। वैक्यूम क्लीनर? यस सर, वैक्यूम क्लीनर। पर वैक्यूम क्लीनर का प्रेशर बहुत ज्यादा होता है रांचो। प्रेशर मैं कंट्रोल कर लूंगा। वहाँ है वैक्यूम क्लीनर? है मेरे ऑफिस में। फरहान, जल्दी जा, सर के ऑफिस से लेके आ। ओके, ये चाबी। मोना, पुश मोना, कम ऑन पुश। क्या हुआ? हाँ पिया। हेलो राजू, क्या हुआ? वो लाइट चली गई है। गॉड, अब वैक्यूम क्लीनर कैसे चलेगा? फरहान, हाँ, तू वैक्यूम क्लीनर ला, मैं लाइट लाता हूँ। ओके, कैसे? मिलीमीटर, वायरस को बाहर निकाल, जल्दी, कम ऑन। ये वायरस नहीं यार, अरे मेरा वायरस जो मैंने बनाया था इन्वर्टर, वो जल्दी लेके आ, जल्दी जा। राजू, हाँ, हॉस्टल में सबको जगह और उनको बोल के कार बैटरी चाहिए, वायरस चाहिए, टूल किट चाहिए और वैक्यूम गेज। कम ऑन। राजेश दीपक, बाहर निकलो, कॉमन रूम में इमरजेंसी है। सर, यस सर, सब लोग अपनी बैटरीज रखो यहाँ पे। कम ऑन जल्दी, एंड द वायर्स। राजू, हाँ, सर स्विच ऑफ कर और इन्वर्टर को मेज में कनेक्ट कर। ओके, ये ले। राजू, वैक्यूम क्लीनर। फरहान, उधर कैमरा साफ करने वाला क्या बोलते हैं उसको? ब्लोअर। हाँ, वो ले गया जल्दी। ओके।
राजू ये ले ब्लोअर हाँ गुड ये वैक्यूम गेज पाइप में लगा इधर ओके रैंचो हो गया सब स्विच ऑफ है हाँ अब सिर्फ टीटी टेबल और कंप्यूटर का लाइट ऑन कर हाँ राजू कंप्यूटर ऑन कर फरहान हेल्प मी कनेक्ट कर इसको ओके इसमें लगा पिया पिया जल्दी आओ जल्दी लव यू रैंचो फरहान हाँ ऑन कर हाँ प्रिया सेक्शन कितना होना चाहिए 0.5 से ज्यादा नहीं रैंचो फरहान 0.5 कवर कर हाँ 0.5 ओके वैक्यूम क्लीनर से डिलीवरी 20 साल के करियर में आज तक नहीं देखी फरहान ऑफ कर हाँ राजू गेट ऑन द टेबल मुझे देखो बेबी को ऐसे नीचे पुश करो ऐसे हाँ हाँ फरहान ऑन कर हाँ कम ऑन दीदी पुश करो यू कैन डू इट जैम के बारे में सोचो कम ऑन फॉर जैम कम ऑन दीदी यू कैन डू इट फरहान बंद कर हाँ बंद किया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신앙으로 좀 이제 돌아보면 저는 사실 이거를 우리 성경 공부하는 팀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성경에서 배웠어요. 지식으로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예는 뭐냐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70년대에 한번 시험을 했어요. 시험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 테스트하는 것처럼 나쁜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마치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시험을 했는데 무슨 시험을 했냐면 신학생들한테 각각 연락을 해가지고 너 어니어니 강의실로 가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설교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막 이제 설교 내용을 짜고 뭐 이러고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목에 이 실험자가 남루하게 옷을 입고 쓰러져서 기침하고 있는 사람을 뒀어요. 근데 설교하고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그 사람 붙잡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받던 어떤 신앙이 지식으로 있고 머리로 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 허탄 거잖아요. 전 사실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기를 읽었을 때. 그래서 유시아의 그 시집,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남의 거 이렇게 한 거에 보면 뉴욕의 어떤 거지가 썼다는 시가 있어요. 그때 그 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당신이 내 옆에서 아까 우리 장성욱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하고 말동무를 해주고 싶을 때 당신은 교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대. 지금 뭐가 더 사실은 그 사람한테 급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그 시사하는 바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신문에서 회자됐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이건희 회장께서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재를 영입해야 된다. 모든 말에
모든 말에 절대적으로 맞고 절대적으로 틀린 말은 없어요. 저는 이 말도 50% 이상의 진실을 가지고 있고 50% 이상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믿은 사람이 있어요. 이 월터 아이작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기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누구의 그 책을 썼냐 하면 되게 그거 많이 타는 것 같은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전기를 썼고 아인슈타인의 전기를 썼고 최근에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썼어요. 저는 아인슈타인하고 스티브 잡스에 대한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전기를 쓰면서 개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업적은 뭔가? 자, 여러분 이제 저 한번 퀴즈 해볼게요. 이분들은 뭘 만들었죠? 애플. 이분들은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분들은요? 모르겠죠? 위키피디아. 이분들은 구글. 자, 요 뒤는 이제 그 반도체 회사들이에요. 이 세 분은 반도체를 만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월터 아이작슨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꼭 한 명의 천재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 사람들이 서로 도와서 하는 거지. 어떤 기술의 발전은. 그래가지고 이분이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이노베이터스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앨런 튜링서부터 시작해서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 사람들이 컴퓨터 테크놀로지라는 데에서 어떻게 기여해 왔는가 하는 걸 썼어요. 자, 인류의 역사는요, 어느 한 개인만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협력을 해요. 이 아주 슬픈 얘기 한 가지를 지금 드리겠는데, 이 세 분은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어요. 이분은 윌리엄 쇼클리라고 하는 분이고, 이게 존 바딘, 월터 브래트니. 머리는 이 사람이 제일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수였어요. 근데 성질이 너무 더러워. 그래가지고 이 팀을 깨트려요, 결국은. 그래서 쇼클리는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뭐가 굉장하다는 거냐면 실리콘밸리라고 여러분 아시죠? 실리콘밸리의 첫 번째 회사를 만들어서 실리콘밸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스탠포드의 총장하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세운 회사에 다 쫓겨나. 다 쫓겨나거나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다 떠나. 나중에 이 사람은 우성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다, 이 주장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떠나요. 모든 사람이 떠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식들조차 이분이 돌아가신 걸 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대요. 반면에 존 바디는 이 트랜지스터 때문에 노벨상도 받고 한 번 더 받는데 초전도체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서 노벨상을 한 번 더 받아요. 이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존경해요. 다른 분들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했어요. 단 한 가지.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자녀들은 주일학교를 보냈는데 그 전기를 보면 자녀들은 주일학교를 보냈는데 본인은 그 사모님하고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이분은 트루 지니어스였고 이분은 깨진 지니어스예요. 그래서 바딘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우표를 만들었어요.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우리는 사실은 각각의 지체임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선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것은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야 돼요. 자, 이제 힘드시죠? 잠깐 숨 좀 고르세요. 10초만 쉬죠. 지금까지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교육제도에서 평가의 문제가 너무나 우리의 사고방식을
제한시켜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개인이 지금 풀 수가 없어요. 사회 전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김진모 교수님이나 장성호 교수님의 경우 상당 부분은 물론 그것도 사회와 관계되지만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어떤 이 카테고리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하는 것이 좋겠느냐. 저는 사회개혁을 지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그걸 하지 마세요.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평가를 주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하면 신앙의 기쁨과 참된 행복을 위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평가 자체를 유연화시키며 배움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합적 사고 능력을 함양했으면 좋겠어요.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삶의 지혜도 같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미래가 어떠하게 바라냐에 대해서 우리가 청사진을 아까 가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되고 싶으냐에 따라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싶어요. 오늘 자, 웨인 그레츠키 아까 나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하키 선수는 퍽이 있는 데서 플레이한다고 그랬어요. 그레이트 위대한 플레이어는 퍽이 갈 곳을 찾아가야 돼요. 그럼 퍽이 갈 곳이 어디냐? 미래는 우리의 믿음이 그 실상을 드러내요. 오늘의 성품입니다. 전 영어를 표현했을 뿐이에요. 아까 장성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믿음은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지금 얘기할 때 뭐에 근거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 신앙에 근거를 해야 되죠. 그것이 뭐냐면 사람 간의 배려고 그것이 컴패션으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늘 기본에 깔고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돼요. 대학 입시만 없어지면 그렇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또 다른 형태의 경쟁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이 영성할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양성강 교수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김신모 교수님은 다른 일이 있어서. 양성강 교수님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인구 절벽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는 거의 한 100만 명이 그 동년생일 거예요. 근데 지금 30만이에요. 인구의 지금 절벽 때문에 이 변화는 굉장히 급격하게 올 것이다. 왜? 내년부터 대학 시험을 보려는 사람보다 대학 정원이 많습니다. 이제 대학이 어쩔 수 없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되냐는 것은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급격하게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 변화가. 그러면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문화가 먼저가 될 것이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교양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컬처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스템, 정책이 먼저 올 것이냐 하는 이슈. 이 정책은 저도 드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 교육계에서 꽤 오래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저 아까 전제로 말씀드린 제가 4차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닫고 지난주에 우리 양상강 교수님이 이제 그런 분야를 하고 계시니까 그분께 맡겨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나갈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제안을 하기 전에 우리가 다음 한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고요. 우리가 살려는 방식이 이미 남들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옛 것을 다시 찾아서 새롭게 해야 될지 몰라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방법은 우리 인간은 찾을 수가 없어요. 전지적 방법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인정을 하고 학부모 세미나를 계속하고 싶은데 우리 학부모님께서 시대 변화를 적절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셔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관 확립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세상에서 하는 어떤 처세술이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친 것 다를 적에 내가 손해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4차원적인 말씀 한 번 할게요. 그게 뭐냐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저 이성구가 너무 어려워요. 실천하기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오늘 장상훈 교수님이 시작하신 유아적 형태인데 나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대접했어요.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사실 이때 느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심각한 느낌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대로 그리고 손해도 봐라 남한테 배려해라.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너무 오리 같이 가자고 하면 신리를 같이 가라. 겉옷을 가라고 하면 속옷 같이 줘라. 자, 그렇게 내가 했어. 근데 상대방이 그리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인가 왼뺨 하여튼 어느 뺨을 맞으면 그 다음 뺨을 또 내놔라. 그러면 내 기대는 뭐냐 하면 내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내면 저놈이 미안해하기를 바래요. 되게 미안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그러고 나면 손해봤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그 가치관대로 내가 행동을 했을 적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남들로부터 알아줌을 못 받을 때 그때에도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자녀들하고 같이 공유하길 바래요. 그래서 첫 번째 자녀들의 상담자가 부모가 되길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그 물리 문제 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얘가 배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게 아니라고요. 어렵다고요. 자, 그러면 그게 공감대를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굉장히 그 훌륭한 말을 배웠는데 김진원 교수님한테 3기를 해야 되니까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요. 자,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지금, 이 네 가지의 지금 가치를 지금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학부모 세미나를 좀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에 본이 되는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은 각자 전공은 다 다르고 하는 일들은 다 달라도 자기가 소명을 충실히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기독인의 모습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탤런트들에 대한 소명들이 있어요. 의사도 있을 수 있고 과학자도 있을 수 있고 철학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회사 사장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회사 부장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직위가 아니라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소명감을 갖고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어느 한 명의 굉장히 감명스러운 강연으로 내 평생이 약발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그 생각을 연마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지역 주민과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서로 격려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혼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반응을 못 받았어요. 실망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위로해 줘야 돼요. 그래도 그거 지켜야 돼. 교회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을 거고 세상의 지식을 다 가져와서 우리 저기 이보라 주선 미안해요. 근데 내가 왜 이 예를 드냐면 후배가 그 송파 마을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입시의 그 좋은 지혜들이 거기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서 배운 어떤 가치관과 틀리다 할지라도. 그러면 자, 두 가지입니다. 바깥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위즈덤, 지혜, 그 처세술을 교회에 갖고 와서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할 것이냐. 우리가 교회에서 제대로 배운 내용을 밖에 가서 사회를 바꿀 것이냐. 내가 있는 근처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바꿀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서로 격려한다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부모 세미나를 계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은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능력을 함양시켜주고 싶으냐. 첫째는 남의 얘기를 잘 듣고 남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에 모든 게 이렇게 흘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적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흡수되는 여러 정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정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남들한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의 이야기를 수고하는 거. 아까 우리 장성원 교수님께서 자녀 얘기를 중간에 끊지 말고 다 이거는 자녀하고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친구하고의 얘기도 마찬가지고 누구하고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야 되고 책을 읽어서 우리가 정보를 얻고 동영상을 보든가 영화를 보든가 뭐 뮤지컬을 보든가 할 거예요. 그 인포메이션들을 숙고하고 교회 안에서 가치관이 동일한 사람들끼리 토론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스피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영상 자료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겁니다. 우리가 독서를 하고 독서 토론회는 지금 있어요. 우리 김혜숙 선생님 하시고 그걸 글씨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해져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하기를 원해요. 이 프로그램은 지금 김혜숙 권사님께서 이미 하시고 있는 거 좀 쉐이핑을 하고 이명자 집사님하고 김나영 집사님께서 컨텐츠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체화되면 당의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공고하려고 합니다. 수학이 어렵다. 지난주에 그 쓰신 분 중에 수학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학을 우리 실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수식으로 표현하고 문제 해결하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훌륭한 분이 계셔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게 됐어요. 실생활의 문제를 수학적 표현으로 하는 이 수식화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 표현이 된 다음에 수학적 답을 구하는 이 과정 그 다음에 이 수학적 해가 갖는 의미를 찾아 실생활에 적용하는 문제 이 문제를 유기적으로 하고 싶어요. 지금 학교에서 하는 건 뭐냐면 수학적 표현이 주어져요. 이거 미분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는 어떤 방정식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을 때 그게 해를 풀어라. 전부 지금 여기가 있는 것이 이미 지금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더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아니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학 저도 어려워요. 저는 사실 유교학을 하다 보니까
2차방정식 근해 공식까지밖에 몰라요. 어려운 게 나오면 가서 물어봐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기학 하시는 분들은 수학이 거의 필요 없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전부 인터뷰를 하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해서 그 논리가 재밌어서 그 과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무슨 위선적인 말을 저렇게 하나. 제가 그러니까 세 번째 얘기하네요. 우리 딸 얘기를. 제가 그 교환교수가 있을 적에 저희 이제 딸이가 고등학교 다녀서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수학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기하학을 먼저 공부해요. 기하학은 논리예요. 그래서 영어를 해요. 캘큘러스, 우리가 얘기한 대수는 나중에 돼요. 그건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애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대수 먼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큘러스 먼저. 이렇게 우선 학생마다에 맞게끔 커리큘럼을 해주는 것이 미국 시스템이고, 수학은 사실은 기하학을 하게 되면 그건 거의 논리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논리적 사고를 재밌어 했다는 뜻이지 수학 문제 풀이를 잘했다는 뜻은 아닐 거라고 제가 억지로 생각합니다. 제가 수학을 잘 못 풀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프로그램 1과 프로그램 2가 있는데, 대학 입시를 올해 앞두고 내년에 앞둔 학부모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식을 좀 바꾸고, 좀 생각을 바꾸고, 고등학교 가서는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재입제도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하세요. 그러나 그 전에 적어도 그렇지 않은 생각과 그렇지 않은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싶어요. 또 한편 청년들이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 바람입니다. 이 일은 지금 요 앞에 계시는 정상근 교수하고 조성환 권사님께서 지금 컨텐츠는 거의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가르쳐 주진 않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정상근 교수님은 그 수학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그 기본적인 그 이슈도 같이 좀 다루고 싶어 하세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역과 같이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한 가지 아주 나쁜, 아니 현실적 얘기라면 우리 교인 수를 좀 늘리고 싶은 생각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말은 좀 이렇게 적당히 그 위선적으로 좀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있었을 때 대개 교인들이 이 지역 주민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뉴타운이 생기면서 생활하면서 다 떠나셨어요. 지금 우리 원래 교인들은 대개가 멀리서 오세요. 지역 주민들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대개 이 뉴타운으로 오면서 연령대가 낮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다 먼 교회를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낭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왕십리에 사시면 왕십리 교회가 그분들이 마음을 두고 오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책임해 주실 거고, 그 외에 우리가 교육 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신도들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는 교육과 문화인데 사실 문화 요새 콘서트 하는 교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행사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화요 성경 공부라고 해서 화요일날 2주마다 하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거기서 팀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상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리디머 교회가 올바른 신앙을 한 다음에는 그분들이 자기의 신앙을 프랙티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들이 여기 굉장히 많은 그 우리 교인들의 능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당신들의 능력을 기부하고 같이 그거를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말씀드린 게 이게 우선 근원이고 그 다음에 학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장성훈 교수님이 굉장히 희귀한 예라고 했잖아요. 아들 둘과 셋이까지 그 얘기하는 그 케이스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녀들이 우리 부모는 세상 일에 대해서 몰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서 몰라.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세미나 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가이드를 주셨으면 해요. 처음 시작할 때 될까 했어요. 앙심리과에서 될까. 저희가 작년 12월에 저는 꽤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작년 10월에 사실은 우리 목사님 그 네 분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아까 우리 소개했지만 저 사실 구경꾼이었잖아요. 근데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 조금 교회에 그 참여하고 싶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목사님께서 좋다고 하셨고요. 작년 12월에 저희가 성경 공부하면서 근처에 이렇게 서로 얘기 통하는 분들하고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얘기하고 올 3월부터 구체적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8월에 와서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이 준비를 하면서 저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왕십리교에 상당히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이 인재들이 전부 산재돼 있고 그 힘을 교회가 모아보려고 한 적이 없구나. 개개인을 만나면 자기들이 어떤 노력이든지 간에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만 뭔가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같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62년부터 이 교회 다닌 사람이 물론 중간에 한 20년 빠졌다 할지라도 저도 낯선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뭔가 지금 변해야 될 처지라는 거죠. 사실 그 장성욱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상근 교수가 정박선 또 할 얘기 장 교수님이 다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 얘기도 장 교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가 플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뜻이 있어요. 저는 그 뜻에 저를 하나님이 끼워주시기 바래요. 그것이 저의 바람이에요. 이렇게 될 때까지 50년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 다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계획을 하고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일이 잘 되면 잘난 척하고 거봐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거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갑이 넘어서야 이제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았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할지라도 사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그러면 이 끝을 제가 보고 제가 그 끝에서 이거 봐요 내가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시작하자고 했으니까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나이들이 지금 이제 모이들었잖아요. 그 이제 쓱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거기에 같이 합시다. 애절히 손을 잡고 끌고 가고 싶어요. 그 길을 향해서. 여러분이 허락하셔도 시간이 허락해서 좀 그만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